볼게요. 자,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하나랑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내가 A의 에서 A와 마주보는 대변 BC의 중점인 M에 대해서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이 A, B가 그래서 보셨을 때 여기가 내가 이걸 A, B라고 하고 이게 중점이니까 0,0이라고 하고 얘를 C, 0 그러면은 MC의 길이가 소문자 C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C,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C를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제곱이 A-C의 전체 제곱에 B제곱 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게 AC의 길이가 되죠. 마찬가지로 A, B 가지고 본다면은 A에서 마이너스 C를 뺐어요. 마이너스 C를 뺐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CM의 길이가 가까이 길이를 지금 문자로 표현해보자면 여긴 C고요. 그죠? 그 다음에 BM의 길이도 역시 소문자 C예요. 그 다음에 AM의 길이는 내가 이걸 좌표를 A, B로 두고 0,0으로 뒀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는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뭐가 된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그러니까 변 BC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 그러니까 중점인 M이 없는 나머지 두 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CM이든 BM이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거리를 가지고 제곱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맥락이 크게 두 가지인 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길이를 얘기하는 거랑 몇 대 몇으로 내분을 하는 거 두 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면은, 순서 헷갈리면은 조금, 순서나 내용을 헷갈리면은 곤란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크게 맥락적으로 두 가지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과제해 오시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M 대 N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했었고. 자, 왜냐면 이건 내가 맥락적으로 두 가지를 꼭 구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비슷한 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모양이 대강 비슷해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게 중선을 이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각 A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건 중2 하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지금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각의 이등분선, 얘는 지금 봐봐,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은 중선을 연결한 것이고요. 얘는 각 A의 이등분선이에요. 각 A의 이등분선과 이 BC의 교점을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B 대 AC,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AB 대 AC가 있으면은 BD 대 BC다 라는 각의 이등분선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후에 내분점 몇 대 몇으로 푸는 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에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그 파란색 펜으로, 네, 파란색 펜 꺼내라고 했잖아요? 그걸 써놔야죠. 얘는 이거를 기억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결국에 문제풀이가 되는 거거든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가운데 A, M의 제곱 더하기 CM의 제곱을 해서 전체 2배와 같다.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얘의 제곱과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줄. 응. 웬만하면 한 줄로 잘 쓸 수 있게 네, 해주시고요. 9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문제에서 AM의 길이를 물어본 거죠. 걔 모르는 거고요. CM의 길이, 전체 BC의 길이가 8이니까요. CM의 길이 반 잘라서 4. 이거 쓰라는 얘기겠죠. 네, 계산해 보시면은 81 플러스 49. 얘 계산하셨을 때 지금 130 나오니까 AM의 제곱 더하기 16이 65가 되어야 하고, 그럼 AM의 제곱이 지금 19라는 이야기니까 AM이 7이다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뒤에 12, 13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2번 보시면은 일단 AB 대 AC가 몇 대 몇이냐라는 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12번에서 보시면은 AB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A가 1,5고 B가 마이너스 4,-7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 참고사항인 거고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고, 이미 첫 번째 줄부터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좌표 가지고 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A, B끼리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어디서 어딜 빼지를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서 5의 제곱, 그 다음에 5에서 마이너스 7을 빼서 12의 제곱. 그럼 52, 14는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수 중에 하나니까요. AB의 길이가 지금 13인 거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 그럼 A가 1,5고 C가 5,2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에서 5 빼서 4의 제곱, 그 다음에 5랑 2의 차 계산해서 3, 4, 5 피타고라스 수니까, 문제에서 정확하게 일단 물어본 거는 12번은 그냥 이거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13이고 5를 구했잖아요. 12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애초에 물어본 게 그냥 이거니까. 근데 이제 13번을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이고 잘 읽어보시면은 질문만 다릅니다. 그쵸? 다음을 구하시오 했을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 여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2번까지를 비교적 간단하게 구하셨다면 13번은 이게 지금 각의 2등분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길이가 13이고 여 길이가 5라는 걸 내가 좌표에서 구해냈어요. 그러면은 B에서 D까지 그리고 C에서 D까지 역시 각의 2등분선에 의해 가지고 BD 대 DC가 역시 13대 5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주의할 점이, 내가 이거를 식으로 풀면은 BD의 길이랑 CD의 길이를 직접 계산해야지. 예를 들어 D의 좌표를 내가 A, B로 두고 이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식도 복잡해지고. 근데 문제에서 이 점 D가 확실하게 선분 BC 위에 있는 게 확실하죠. 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길이를 내가 BD 대 DC 이렇게 해서 13대 5인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무조건 여기에서 13대 5인 거잖아요.
내분점으로 푸는 겁니다. BC 위에 점 D가 있다면은 내분점으로 푸는 거예요.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내분점을 이용한 풀이를 쓰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점 D가 BC의 13대 5 내분점이다. 이거를 13대 5를 내분점을 이용하시면은 적어도 지금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가 5,2인 상황에서 그냥 18분의 13대 5 맞죠? 네, 크로스 13 곱하기 5를 먼저 찍으시고요. 65 마이너스 20 콤마 13분의 13과 2 먼저 찍으시고 26 마이너스 35 그래서 지금 18분의 45 약분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계산하셨을 때 마이너스 18분의 9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약분하시면은 지금 9로 약분이 되는 거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비교적 그나마 간단해지는 것을 만약에 내가 BD랑 이렇게 한다면은 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학연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점 D를 대충 칩시다.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되냐? x 플러스 4의 제곱 꿀팁 아닌 꿀팁이 있다면은 저는 문제에서 써야 하는 거에 비례하게 보통 칸수를 만들거든요. 주말 테스트는 잘 안 그러는데 제가 만든 1 테스트는 제가 만드니까 애초에 칸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문제. 그게 필요했으면은 아예 한 줄에 하나씩 넣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 대 얘가 13대 5다.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해줘야 돼? 얘가 이제 169대 25다. 이런 계산을 해줘야겠죠. 거기에다가 복잡하게 그러면 XY에 대한 식이 제곱이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고 그렇게 2차식인 상태에서 또 뭘 계산하셔야 되느냐? 이 D가 애초에 BC 위에 있다라는 게 메인이거든요. 그럼 식이 하나씩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BC에 대한 방정식을 뭘 또 찾아가지고 대입을 하고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이할 수가 없고 반드시 내분점을 이용하는 풀이로 가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14번 보시면은 지금 무게중심의 좌표가 5,3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C의 좌표를 A, B로 뒀을 때 지금 A가 6, 마이너스 3, B가 1,5. 지금 제가 왜 3분의가 되는지는 사실 필기영상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3분의 지 나는 건 나는 분명히 설명을 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필요한 거는 3분의 1을 써먹어야겠다. 3분의 6 더하기 1 더하기 A, 3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5 더하기 B를 했을 때 이렇게 계산된 좌표가 현재 나와 있는 G인 5,3과 일치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렇단 이야기는 지금 3분의 7 플러스 A가 X좌표끼리 비교해서 5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플러스 B가 3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A, B의 좌를 값을 구하시면은 그걸 다시 몇 콤마 몇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3분의 요것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14번과 앞에 11번 같은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사실 결론이 중요해. 여러분들 일단 기본 기초 유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단계 더 플러스를 해주려면 15번처럼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드릴 때 뭘 했었냐? 이 중점을 가지고 2대1 내분점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앞선 문제 11번이나 14번에서 그렇게 2대1 내분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쓰면 시간 낭비지. 근데 이제 15번 같은 문제는
자, 꼭지점 좌표가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면좌표 문제에서 좌표축을 그리지 마세요.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쓰세요. X축, Y축 1, 3. 아니? 그거 언제 나오고 있어? 아니야. BC를 이렇게 쓰고, 그냥 BC 궁금해? 나 BC 안 궁금해. B, C는, 야, B랑 C는 안 궁금하고요. BC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이다. 이게 더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는 계산해서 풀 거잖아요. 우리 도형으로 푸나요, 지금? 아닙니다. 예, 중등 과정이랑 성격이 달라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일종의 기하 파트인데,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어차피 좌표로 계산해서 풀 거기 때문에요. 이 그림을 엄밀하게 그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콤마 몇을 쓰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이 중선 사이의 무게중심이 문제에서 좌표가 A, B일 텐데 이 A, B가 얘의 2대1 내분점이겠죠. 네, 순서상 위에서 아래를 보셨을 때 여기가 2대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대1을 앞에서 11, 14번 문제에서 2대1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그걸 의도하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15번은 왜 그거 이렇게 나오는지, 왜 3분해가 되는지 알고 있냐? 라는 대답인 물음인 거기 때문에 2대1로 얘네들을 나눠야 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나머지 BC는 안 궁금해요. 애초에 저 A 플러스 B를 궁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2 플러스 1분의 2대1 내분점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B는 2 플러스 1분의 2, 6, 1, 3. 그래서 무게중심이 2대1로 나눠진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아까 10번 남겨놓고 있었죠? 역시 같은 이유로요. 저 A를 그리고 B를 찍고 C를 엄밀하게 그리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은 좌표축 하나, 나 좌표축 안 그릴 거야. 네, 문제풀이를 할 때 애초에 15번과 10번 같은 유형에서의 좌표축은 그리지 않습니다. X축, Y축 안 그릴 거고 그냥 A, B, C, D 쓸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마이너스 4,5래잖아.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5,4래잖아. 선생님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하진 않아. 나는 계산해서 풀 거니까. A, B, C, D로 돌아간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참고로 문제에서 정확히 A, B, C, D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줘야 합니다. A, B, C, D 이건 안 돼요. 애초에 A, B, C, D, A, B, C, D 안 돼요. A, B, C, D 뭐 이런 건 되겠지. 돌아가기만 하면 돼. 일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2,3. 아, 그렇구나. 써놔. D를 구하라며. D, A, B를 구하라며. 일단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의 여러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평행이기 때문에 기울기 많이 쓰거든요. 자, 문제에서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얘기는 AB, 직선 AB와 그 다음에 CD가 서로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AD와 마주보는 BC가 서로 평행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하거든요.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거리랑 또 달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더라고. 반드시 빼는 순서를 맞춰줘야 되죠, 기울기에서는. 내가 A에서 B를 뺐으면, 네,
네, y좌표도 순서 그대로 이용해서 빼셔야 하고. 네, 내가 이걸 뺐으면 이렇게.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봤을 때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 맞춰서 빼줬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좀 귀찮아져. 복잡해요. 얘도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얘도 식을 정리한 다음에 연립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진짜 얘네들 평행한 거 이외에 어떠한 성질들이 있었느냐? 평행사변형이 되려면요, 당연히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들이 서로 평행하기도 해야 되지만 길이도 같아야 하고요. 각도 같아야 되는데 각은 우리 도형 이 고등 도형 문제에서 각은 사실 거의 쓰지 않아요. 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내용을 숙제를 하다가 한 번은 봤을 텐데,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행사 변형에서.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으면은 자꾸 중이 RPM부터 펴서 숙대로 몽창 더 내주는 수밖에 없어. 빨리 알아들어, 빨리 알아들은 척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뭔 소리냐, 이 대각선의 교점이 O가 있을 때 이 O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중점이고요. LC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선이 AC와 BD가 있는데요. AC의 중점 이등분한 다음에 이 되는 점의 좌표랑 BD의 중점이 되는 얘를 1대1로 나누는 것의 좌표가 일치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AC의 중점 2분의 줄 더하라니까. 중점 어렵게 풀지 마. 2분의 줄 더하라니까. BD의 중점. 그 다음에 2분의 줄 더하는 거야. 또 더하는 거랑 빼는 걸 언제 하는지 몰라가지고 헷갈려 하는데. 더하는 거야, 지금. 거리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비율 계산하는 거잖아. 몇 대 몇인지. X좌표는 X좌표끼리 같으니까 A가 바로 나온다고요. 이 계산을 하려면은요, A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하나의 식에 A랑 B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둘을 연립해야 가능해요. 똑같은 풀이긴 한데. 근데 얘는 한 번에 풀 수 있잖아. 얘도 얘가 얘랑 같다 이렇게 되려면 한 번에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테스트지는 여기까지 정리하셔서 잘 쓰시면 되겠고, 일단 정석이랑 계획문을 같이 꺼내보실 건데,
정석책 네 정석과 계획을 주면 되겠고 너 왜 물을 왜 이제 빨리 어떤 단어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이를 당장에 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디를 보시냐면 네, 기본 문제 1-5요. 예, 마름모가 되도록 이랬는데 마름모가 되도록 마름모가 뭐 하는 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마름모가 뭐 하는 앤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겠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예, 우리 연습 문제 제가 여기 5문제만 1번, 2번, 1-1, 1-2, 1-3 1-6, 1-8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뭐 미리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안 헷갈리려면. 그랬을 때 1-2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외심의 좌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외심의 좌표.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앤지를 다 알아야 쭉 문제를 풀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풀이 필요한 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렸을 법한 거. 예, 필자전 얘기입니다. 자, 삼각형의 외심 무게중심 내용을 풀로 정리하는 거는 내신 대비 기간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할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그 엑기스만 농축된 뭔가 이 제일 핵심 코어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 고등과정까지 좀 써먹어야 되는 게 뭔가 요 위주로 정리를 할 건데 외심이라는 건 이 바깥에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있고 그 원의 중심을 찍어가지고 내가 외심을 쓰는 건데 그러면 이 외심인 O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죠? 요게 잘 쓰여요.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뭐 각도 있고 뭐도 있긴 한데 그 고등 과정에서까지 쓰이는 것은 요 내용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을 하나 쓰고요.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뭐가 많이 쓰인다? AO, BO, CO 인데 우리는 여기에 오늘 좌표로 풀 거니까
루트를 씌우게 될 거 제곱 길이도 당연히 같을 거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똑같이 제곱을 붙이면 똑같을 거잖아요. 예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겠지만 모든 삼각형의 외심이 다 삼각형의 내부에 있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각 B가 90도일 때요. 외심 5가 이렇게 있을 텐데 각 B가 90도 이 직각삼각형에서 A, O, B, O, C가 전부 다 길이가 같게 되고 그럼 특히 여기에서 이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 지금 내가 이걸 정리하는 목적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 공수2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같다 했을 때 우리가 외운 거리 공식 요거 이거 이용할 수도 있겠고 지금 빗변에 중점 나와 있으니까 2분의 x좌표 합 2분의 y좌표 이거죠. 뭐에? 이 90도가 만드는 걸 제외한 A와 C에 자, 내심은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고요. 그러니까 각의 2등분선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많이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있을 때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A의 각의 2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n 대 n을 계산했을 때 어디도 BD 대 DC도 m 대 n이 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이 각의 2등분선 사이에 이제 내심 i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내심 자체보다는 각의 2등분선이랑 연결이 돼서 지금 A, B 대 AC가 지금 BD 대 DC로 똑같이 M 대 N이 성립을 한다면 지금 점 D가 BC의 선분 위에 있잖아요. 내분점이라는 건 무조건 선분 위에 있어야 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 D가 BC의 M 대 N 내분점이다. 여기까지 풀이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분 얘기를 하는 거죠. 중점 하나 얘기했고 내분점 얘기를 해요. 내심 자체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면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냐? 지금 여기서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심에서는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냐? 내가 내심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 수선해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가 같은 거죠. 내심에서는. 여기 I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내심에서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면 이게 점과 변이라는 거는 직선의 일부분이잖아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야할 일이 생기는데요. 점과 직선, 점과 점 말고요. 점과 점은 이미 오늘 한 거고, 그죠?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근데 요 점이랑 쭉 지나는 직선 사이의 요 거리를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 거리. 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고.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A, B, C 했을 때 내가 얘네들의 길이가 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길이가 같다 해서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무게중심 점 G가 된다라는 건데, G의 좌표 자체가, 무게중심 G의 좌표 자체가 3분의 X좌표 합, 3분의 Y좌표 합. 이 중에서도 BC의 중점이 되는 것을 점 M이라고 한다면은, 예, 점 G는 이거는 그러면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다 할 때 쓰면 유용하겠죠? 얘는 A, B, C의 좌표를 다 알 때 유용할 거고요. 꼭지점 이렇게 쓸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점 G는 AM의 2대1 내분점이 쓰이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2대1 내분점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겠다. 내분점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로 중선 정리가 내분이 목적인 건지 그 다음에 거리로 계산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을 하는 게 선분의 길이 계산을 하는 건지를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몇 대 몇으로 좌표가 필요한 건지 길이가 필요한 건지. 얘네들은 좌표로 처리하는 문제들인지 길이로 처리하는 문제들인지 이거를 오늘 두 종류를 배웠으니까 구분을 엄밀히 하셔서 푸셔야 합니다. 삼각형 했으니까 삼각형 해야지. 평행사변형 어쩌고 좀 나왔는데 모르면 매우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어서 필기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입니다. 얘를 어떤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내신 대비할 때도 특히 더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이것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판단 또는 이제부터 얘는 이렇게 만들면 평행사변형이 선생님 이거 되는 거예요 라고 판단 또는 주장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이라는 거는 이 조건이란 말을 잘 못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판단 또는 주장의 근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 A, B, C, D가 있는데 A, B, C, D가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이걸 면밀히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걸 딱 맞춰서 그리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평행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거를 고등 과정에 연결을 지어야 하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을 보통 둘둘씩 나오겠죠? 식이 두 개가 나오면은 연립을 하는 수순으로 많이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마주보는 애들끼리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걔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쵸? 근데 이 길이라는 거는 요런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제곱이나 루트 계산이 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했으면 좋겠어요. 거리를 리얼로 계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몇 대면 내분점까지 왔으면은 거리를 찐으로 계산을 길게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그러니까 뒤 이후 부분을 더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수단 1순위 있긴 한데 만약에 풀이의 순서를 고려하자면은 얘는 제일 먼저 등장하면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두 쌍의 각 크기가 같다도 있는데 우리가 좌표에서는 각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좌표 평면에서 몇 도다는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는 조건이겠죠. 고등 과정에서는. 이게 몇 도다인지를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좌표 몇 콤마 몇으로. 그럼에도 적는 거는 이게 1번부터 5번까지가 완성형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래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의하 내용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이게 평행사변형에서 좌표를 풀 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등분한다 라는 얘기는 중점으로 받아들여야 돼서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 그래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걔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A, B, C, 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AO랑 CO가 서로 같고 BO랑 DO랑 같다. 이렇게 쓰거든요. O가 AC의 중점이고 역시 또 같은 동일한 O가 BD의 중점이라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점의 일치. 그럼 X좌표, Y좌표끼리 비교하면은 A, B 같은 좌표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중점이 일치함으로 좌표를 써서 X좌표 끼리 Y좌표 끼리 비교를 하게 된다. 사실 고등 요 파트에선 거의 안 씁니다. 길이를 쓸 거면 길이를 쓰고 평행을 할 거면 평행을 썼지 그걸 섞어서 쓰면은 그냥 1번 아니면 2번으로 풀었죠. 근데 다만 중등기하에서는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거에서 5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난 이걸 계속 수없이 9월 내내 10월까지 반복을 할 예정이지만 계속 입력. 왜냐? 매일 써도 매일 새롭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어디까지가? 정사각형까지 쭉쭉쭉 가잖아요. 공부하실 때. 그러면 이게 어떤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 평행사변형인 상태에서 마름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둘씩은 마주보는 것끼리 같고 평행하고까지 도착을 했어. 그렇다면은 뭐가 있어줘야 되느냐? 이오타는 뭐 내변이 싹 다 같아야 마름모인데요. 그냥 이렇게 같아서 마름모가 안 되잖아. 근데 이 길이랑 같아져서 내가 이렇게 대충 만들어 보면 마름모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오타는 두 그리고 사각형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사각형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중학교 사각형은. 그래서 항상 대각선에 대한 조건을 놓치시면 안 돼요. 뭔가 쓸 때. 마름모에도 대각선이 뭔가가 더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 두 대각선이 서로 추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름모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죠. 맞죠? 마름모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옆에 붙어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다. 틀리지 않아요? 그럼 네 개의 변이 모두 다 같아질 테니까 결국엔. 그래서 기본 1-5에 나와 있는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 길지 않으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A, B, C, D가 마름모가 되길 원해요. 일단 마름모이려면요 평행사변형이어야 해요. 평행사변형이어야 해요. 예, 이게 아닌데 마름모가 될 수는 없거든요. 기본 충족하는 조건이 있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평행사변형이어줘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평행사변형이려면요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면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AC에 대한 중점. 지금 봐봐. A, B, C, D를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시면은 AC에 대한 중점이랑 BD에 대한 중점이 일치하게 만들 거예요. AC 중점 2분의 A 플러스 7 콤마 이겠죠. BD의 중점 2분의 3 플러스 B, 5랑 마이너스 1 더해서 4 나누기 2. 그래서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뭐밖에 안 나오냐? 당연히 Y좌표가 2로 일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힌트로는 얻을 게 없고 2분의 A 플러스 7과 2분의 3 플러스 B가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 얻어냈어요. 근데 이런 부족하잖아.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도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이 못 내리잖아.
뭐긴 얘는 문제에서 마름모였으니까 이제 마름모가 되게 만들어줘야지. 뭘 확인하시면 된다? 마음에 드는 두 개를 찝어요. 뭘 예를 들어 AP라든지 뭐 AD라든지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요. AB와 AD의 길이가 같으면 된다고요. 선생님 나머지는요? 아니 얘들아 이미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AB는 당연히 DC와 같고요. AD는 당연히 BC와 같아요. 지금 이걸 만족한다면. 그러니까 옆에 붙어있는 것만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길이가 같다라는 거. 길이가 같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가 지금 한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따로따로 꺾여져 있는데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무조건 거리 공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A에서부터 B까지 즉 A-3의 전체 제곱 1-5 -4의 전체 제곱 그럼 A 빼기 D 잠시만요. AD를 하면 너무 귀찮아지겠죠. 바꿀게요. AD를 하면은 A랑 B가 동시에 나오니까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단 BC를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BC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A랑 D로 하면은 A 빼기 B의 전체 제곱하니까 또 문자가 여러 개 나와. 0 거슬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AD 대신에 AD와 애초에 BC는 같으니까 이렇게 봐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BC로 바꿔서 보자면은 3 빼기 7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5 빼기 3 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A-3의 제곱이 4다까지 아마 결론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여기서 A가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거니까 A-3이 2거나 -2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5 또는 1이거든요. 정석체를 보시면은 답이 두 쌍이에요. 일종의 연립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요.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둘 더했을 때 B가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5이거나 A가 5고 B가 9이거나 이렇게 두 쌍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획문의 필기 여기까지를 하실 거고요. 정석 책 자체를 꺼내보세요. 기본 문제 1-9 1-9의 1번만 볼 건데 세 점 A, B, C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야 약간 정상이거든요. 이거를 안다? 약간 천재야 천재. 문제에서 보면은 P의 좌취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모르겠고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P에 대한 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 P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책에다가 뭘 말해도 써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다가 써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뽑아서 빈 공간에다가 네, P가 X, Y 써놔. 책에다가 해서 써놔.
다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x, y가 있는 식이에요. 그냥 식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뭘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얘 빼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a, p끼리 계산을 하고 y가 있는 상태에서 x, y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게 a, p의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에 b가 2,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서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게 CP의 2배이다. CP 뭐야? C 5,3이래. 그러면은 x 마이너스 5, y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계산한 게 C인데 이거를 계산해서 식을 정리하면 나오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 다 전개를 해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전개하면 되잖아. 그냥 전개를 그냥 쭉쭉쭉쭉 해. y제곱 더하기 6y 플러스 9는 이것도 전개를 막 다 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전개를 다 해. 그러면 2x제곱 2y제곱 하면서 x제곱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곱만 제거하고 썼을 때 적어도 하고지 2배 있으니까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 마이너스 12y 플러스 1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하게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줬을 때 그 모범 답안이 너무 줄여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냅다 너네가 같이 집가서 읽어봤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왜 되는지 모를 거잖아. 그래서 써놔. 여기 근처에다 써놔. 책 근처에다. 야 봐봐. 모범 답안에 써있지? 똑같아. 똑같은 식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전개를 해서 이항하면은 답이 나온다고. 그 내용을 써놔야 돼요. 너네가 나중에 알아보려면. 얘를 전개하시면 얘를 전개하고 이항하면 그 굵은 글씨로 나온 답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써 놓으셔야 제가 이번은 아닌데 화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기본 문제 풀어오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쉴 것 같아.